자, 8단원 함수입니다. 함수 단원인데 함수의 뜻이 먼저 뭘까요? 하기 전에 함수보다 앞서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 정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볼까? 자, 첫 번째 대응이 있어요. 대응이란 말은 뭘까요? 네, 예를 들어 x가 y에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y에 대응이 됐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x가 y에 대응이 됐어요. 뭐야? 표현이?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x축하고 y축이 있습니다. 요 x 하나의 값에 y가 대응이 됐다면은 여기 선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고 또 있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돼요. 네. 네,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x 하나에 대해서 y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x와 y가 딱 찢어져 있다. 그런 상태를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함수는 그게 아닙니다.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한 조건이 들어가요. x가 y에 대한 y가 x에 대한 함수이다라고 하면은 x에 y가 몇 개씩 대응이 돼야 돼요? x에 y에 x가 얘인가요? 네, 보라색.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함수는 뭐예요? 하나 대응이 되는 거죠.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만. 그래서 내가 이제 적극평면이를 봤을 때 이게 요 x 하나에 y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없다.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 나오죠? 1대1 함수는 뭐예요? 하나에 하나? 자, x가 y에 하나는 갔어. 그지? 뭐 그래프로 다시 얘기해볼게. 하나에 하나도 맞는 표현이긴 해. 자, 이 x는 요 y 값을 가졌어요. 근데 요 x도 똑같은 y 값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y가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y도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의 차이를 알겠죠? 이거는 x가 y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한다는 거고, 얘는 내가 들어오는 y도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대1 대응까지 오면은 어떤 조건이야? 일 1대1 대응까지 왔어. 그럼 뭐야? 함수의 표현이 봐야겠다. 1대1 대응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 1대1 함수와 차이점이 뭘까? y도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뭐도 추가가 돼야 될까? 공역이랑 치유. 맞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남는 y가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그려보면요,
x랑 y 정의역을 여기 직사각형 안으로 가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면은 얘는 요만큼의 y는 서로 대응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은 1대1 대응이에요? 아니란 소리예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기까지 모든 y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정역과 공역에 이루어진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이 직사각형의 양 꼭지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알겠죠? 내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x가 1, 2, 3, y가 1, 2, 3일 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건 대응이에요? 네. 대응이죠. 아 1대1 대응이죠. 함수예요? 함수죠. 왜? x 하나에 y 함수값이 나왔으니까 함수값이 그냥 하나만 나오면 돼. 근데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아니다. 누구 때문에? y의 3 때문에. 그치? y의 3은 2랑 3이 왔잖아.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라고 했는데 얘는 2개씩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응 함수는 맞지만 여기까지다. 근데 차이점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가. 그럼 이제는 1대1 함수까지 나왔죠?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왜? 1이 아무데도 안 갔잖아. 그치? 1이 선택하지 못했으면은 차라리 얘도 그냥 빼자. 공역에서. 이러면은 1대1 대응이에요? 맞아요. 됐죠?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그래프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x와 y에 대한 대응 맞아요? 네. 그렇죠? 대응 맞아요. 함수요? 아니 아닙니다. 대응까지. 함수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x쪽으로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준 다음에 하나씩만 교점이 생기면 되는데 얘는 2개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판별하는 방법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예요. 말 자체로 함수가 나왔네. 그치? 저거는 그러면 함수죠? 함수죠? 네. 그러면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얘는? 네. 아니에요. 어. 다시 생각해봐. 너희들 그거 구분 먼저 해야 돼. 1대1 함수라는 소리는 이제 x는 해결했으니까 y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y 입장에서 선을 그었는데 2개가 대응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y도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게 1대1 함수잖아. 그치? 1대1이란 말이 주어가 y가 1대1인 거야. y가 알겠어요? 함수라는 게 x고요. 1대1이면 y예요. y도 1대1이고 x도 1대1이고 그런 소리예요. 그럼 판별하는 방법 가로선, 세로선 알겠지? 세로선, 가로선. 그런 다음에 아까 선생님 여기 마지막에 그린 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정역 안에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잇는, 증가하려면 증가를 하고 감소하려면 감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감소가
일정해야 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기울기 가지고 나옵니다. fx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함수와 사실 함수의 개수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조합이니까. 역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얘기 안 했네요. 정의요. 정의역의 정의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누구를 모은 집합이야? x를 모은 집합이죠? 공역은요? 공역은 그냥 y를 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을 대문자 y라고 쓰죠. 근데 치역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치역은 y를 모은 집합 중 일부잖아. 그치? 전부 다 y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함수값을 뭐라고 해요? fx라고 하죠? fx를 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집합 정의역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자 z까지 있다고 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어떤 원소가 1이라고 할게. 1이 a로 가서 뭐 x로 갔어요. x로 가면 또 이상하다. p로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f 한 번 거치고 g 한 번 거쳐서 1에서 바로 p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는 g 합성 f 1이 p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그러면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y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f에 누가? 정의역? f의 함수값이면 치역. f의 치역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합성을 할 누구의 정의역? g의 정의역 호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봐봐. 여기 있는 모든 정의역들이 그냥 A로 다 쏠렸어요. 그럼 합성함수 정의돼 안 돼? 여기는 A, B, C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정의역들이 B로 여기 쏠렸어. 그러면 합성함수 정의돼야 안 돼요? 해봐 너네들이. G 합성 F 0은 몇이야? 0 B 가고 B P 갔잖아. P 1은 몇이야? P 2는 몇이야? P 정의되죠? 정의되네? 그러니까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치역이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 G의 정의역 안에만 있으면 돼요. 호환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부분집합이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됐어? 이것도 세세하게 물어본다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역함수야?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죠. 이렇게 역함수. 그럼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함수가 정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 그렇지.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많이 했죠.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소리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도 서로 이렇게 와야만 내가 거꾸로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 하나로 몰리면은 그 하나로 몰린 게 0으로 가야 되는지 1로 가야 되는지 2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요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그 계산 형식 같은 거 알고 있을 거예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두 번 역함수 해주면은 그치 당연히 자신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합성 G의 역함수는 뭐예요? 뭐 먼저 해야 돼? F. 그치 F 역함수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G를 나중에 해야 되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G 먼저 하고 F로 가겠대. G 먼저 하고 지금 이 상황이죠. G 먼저 하고 F로 가는 것을 거꾸로 가려면은 여기서 돌아와야 되니까 F 거꾸로 가고 G 거꾸로 가야 된다. 그치? 그렇다는 거 내가 알 수 있다. 또 있나?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신기한 거 나오죠. 세 번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활용. 자, 합성함수는 보통 뭐 나오냐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나와요. 여러분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졌다고 칠게요. 0, 1, 2. 자, 이게 fx예요. 네, 이게 fx일 때 f 합성 fx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방법 알고 있나요? 다 대입했어. 다 대입했어. 네. 좋아. 근데 뭘 대입해? 어떤 거를? 어떤 걸 기준으로 대입했어? 대입하는 건 괜찮은 선택이에요. 자, 이 fx가 저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돼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라는 거는 바로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 3개 있어요. 어찌됐건 fx는 이 점 3개를 직선으로 이은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자 f0 넣어봐. f0은 0이야. 그러니까 f 합성 다시 0 해도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봐봐요. 얘는 몇이야? f1은 2야. 그럼 f2는 1이니까 얘는 1일 때 오히려 1을 가지겠네. 그지? f2는 몇이야? f2는 1이야. 1은 2야. f2는 그러면은 1을 가지겠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건지 아직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걸 보자. 자, 0에서 1로 정의역이 움직일 때 치역을 봐야 돼요. 함수값은 0에서 2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그 친구를 다시 정의역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가는 마지막 fx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가운데에서 2 찍고 마지막에 1로 끝나요. 0에서 어디 찍고 1로 끝난다고? 2 찍고 1로 끝난다고. 근데 2가 어디 있어? 0에서 1로 갈 때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일 때. 그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1에서 2로 가는 정의역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가 2에서 1로 떨어지잖아. 2에서 1로 떨어지면은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2에서 1로 정의역이 거꾸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로 그려야겠죠. 아래에서 올라가네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n축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생각을 하는 거야. 요게 원래 fx의 정의역, 그러면은 요게 fx의 치역이자 합성함수의 이제 중간 단계 온 거야. 정의역이에요 이제. 그럼 나는 이 모양 그대로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면 돼요. 이해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준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 합성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야 된다. 내가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건 이제 범위 나눠가지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식으로 나올 때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는 그리기 쉬워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예요? 원래 함수 그래프와 항상 뭔 대칭이다? Y는 X. 그렇지,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x 대칭을 그리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역함수가 원래 함수랑 생기는 교점이 당연히 y는 x 위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요렇게 함수가 그려졌어요. 짜라락 역함수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죠. 그지? 그런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여기에만 생길까? 항상 저기에만 생길까요? 어떨 것 같아? Y.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배웠습니다. 뭐 있죠? 어떤 거 있을까? 이차함수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여기가 또 이거 잘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대칭이 여기 왔다고 할게요. 자, 이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는 가파르게 꺾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가파르게 꺾는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있다? 그 밖에 있는 점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있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서로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그냥 편협적으로 무조건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 크게 잡아야 될까? 크게 파란색도 내가 이제 포함을 해야 돼. 그지? 뭐라고 그냥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무슨 대칭이다? Y는 X. 그렇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경우 때문에 문제 찾는 거 또 많이 나와요. 자유스토리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이제 얘기해주면은 얼추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물론 쌤이 빠지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 보시면은 그냥 그렇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안 했네. 먼저 알 거고. 합성함수, 역함수 했고 111쪽의 오른쪽 아래가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지만 서로 y는 x 위가 아닌 점에서 또 만났었죠? 그치,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해서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4번, 7번, 10번, 13번, 16번
오케이 6개 한번 해봅시다. 1, 4, 7, 10, 13, 16. 얘는 1 찍고 하면서 다시 1로 가는 그런 그래프네요. 이때 f 합성 fx는 2 빼기 3분의 2 fx의 그래프의 식을 해겠습니다. 자, 이거를 범위 나눠서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일단 fx부터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0에서 1로 갈 땐 함수값이 3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0에서 1 범위엔 0과 1은 이 조그만 구간이지만 내가 3에서 0으로 가는 즉 1에서 0 갔다가 3으로 가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줘야 돼요. 그럼 1에서 0을 언제가 거의 다 닫아서 가죠? 그 다음에 3으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첫 번째 예에서 나오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3으로 갈 때는 0에서 1로 올라가기 때문에 0에서 1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3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돼요. 이게 이제 y는 fx.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거는 2 빼기 3분의 2fx입니다. 2 빼기 3분의 2f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그냥 귀찮으니까 3분의 2로 묶어서 3 빼기 fx라고 봐도 되죠? 그죠? 그러면 3 빼기 fx는 뭐냐면은 3에서 그걸 뺄 거야. 3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마치 보고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매칭 시켜주면 돼요. 그죠? 이게 3 빼기 fx고 나는 그것을 뭐 할 거야? 3분의 2 그치? 줄일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갔던 게 2로 줄어들고요. 1.5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간 2는 몇으로? 3분의 4로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y는 2 빼기 3분의 2 fx예요. 이거의 교점입니다.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노란색에서 2개, 연두색에서 하나. 그래서 답은 3개다. 그래프 그리면 더 쉽다. 그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하게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하시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함수 개수는 쌤이 10개를 안 했으니까 16번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성 B는 A 합 B는 S고 A 교 B는 공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에 함수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때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일단 저 집합을 먼저 보면은
집합을 보면은 A랑 B의 원소의 개수는 합쳐서 4개고 겹치는 거 없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정의역이 없고요. 공역이 4개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개, 3개도 역함수 존재할 수 없죠. 무조건 몇 개예요? 계속. 그렇지. 2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2개인데 우리가 만약에 A를 1, 2, B를 3, 4라고 뽑았을 때 1, 2에서 3, 4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1이 3으로 가는 거, 1이 4로 가는 거 2가지죠. 어차피 2는 딴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세주면 되냐면은 내가 1, 2, 3, 4 중에서 1, 2를 선택하는 경우였으니까 몇 C면 4C 이겠죠. 그래서 6개 곱해주면은 총 12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지만 내가 잘 생각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유형 훈련 연습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었다가 그거를 풀죠. 자, 설명을 하나 더 할 건데요. 그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4번 함수 방정식. 일단 함수 방정식에서 함수 방정식의 뜻이 뭘까? 얘는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방정식은 미지수 x, y 이런 걸로 문자로 되어 있잖아. 아니야. 함수 방정식은 그게 fx랑 그 f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 방정식 중에서 요거 있어요. fx 더하기 f-x는 0이다. 자,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 fx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원점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이에요. x에다가 0 넣으면 무조건 0이고요. x에다가 1 넣은 값과 마이너스 1 넣은 값은 서로 반대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방정식을 보고 함수의 특징을 몇 개 알아낼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fx 빼기 f-x가 0이다라는 거는 서로 무슨 대칭? Y. 그렇죠. f는 y축 대칭. 우리는 얘네들을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 그렇죠. 요거는 기함수, 요거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기함수고 왜 우함수일까? 그건 알아? 그건 잘 모르죠. 이게 한자여서 그래요. 기는 홀수고요, 우는 짝수예요. 그래서 얘는 홀수함수, 얘는 짝수함수입니다. 그럼 뭐가 홀수냐? 차수가. 홀수차 함수. 얘는 짝수차 함수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생각을 해보시고 y는 x세제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좀 더 심화를 해서 심화하기 전에 심화하자. 그래. x 더하기 f 2a-x가 0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내가 뭐만 바뀌었어? 1번에서 f-x 대신에 f2a-x로만 바뀐 거야. 자, 처음에 쌤이 무슨 대칭이라고 할 때 x에다가 0 넣어서 둘이 같도록 먼저 비교를 해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에다가 몇 넣으면 돼요? a 넣으면 돼요. fa랑 fa는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fa가 무조건 몇이야? 0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x는 0 넣고 2a 0 넣고 하면 2a잖아.
a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값을 넣으면은 서로 걔네들도 부호를 반대를 가지죠. 네. 그러면은 a, 0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대칭이다? 점대칭. 그렇죠. 점대칭. 얘는 0,0 점대칭. 얘는 a, 0 점대칭. 그지? 확장해서 그럼 얘가 2b다 라고 하면은 a를 넣었을 때 점이 뭐 나와야 돼요? fa는? B.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다? A, B. 그렇죠. a, b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함수 표현입니다. 많이 나와요. 4번 거꾸로 뺐는데 그게 나왔어요. 뺐는데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0부터 해보자. 자, 이렇게 됐어요. 얘는 어때요? A의 점대칭. 그렇죠. x는 a 선대칭이죠.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2b는 신경 쓰지 말고. 됐지? 그래서 1번, 3번 연관이 돼 있고 2번, 4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함수에서 하나 더 있어요. 얘는 하나입니다. 5번 f x는 f x 더하기 p. 이게 뭘까요? 주기. 그렇죠. 주기야. 주기가 p.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로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 방정식을 볼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번호 더 넘겨서 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x, y로 한번 가볼게요. f x 더하기 y가 f x 더하기 f y예요. 얘는 어떤 함수였을까? 자, 이제 이런 것을 판별하는 거를 내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x랑 y랑 서로 같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x 더하기 y랑 x랑 y랑 서로 같게 되는 0을 대입해봤어요. 그러면은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결론은 f0은 0이에요. 됐지?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f0은 0이다를 이용을 해서 내가 x나 y에다가 서로 0, 풀마 1, 풀마 x, 풀마 y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0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내가 y에다가 0을 넣으면은 fx는 fx 더하기 f0이니까 사실 똑같은 게 나오지. 그러면 걔는 안 되고 y에다가 다른 문자를 대입해서 0을 만들어 줘야 돼요. y에다가 뭘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fx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 f0은 0이라고 했잖아. 그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몇이었다? 0이었다. 이게 뭐야? 원점 대칭이네. 그치? 오케이. 그럼 얘는 원점 대칭 함수니까 일단 홀수차 함수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봐야 될까? 하나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2배 한번 해봐. y 대신에 x를 넣어봐요. 그럼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f2x는 2fx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차수를 알 수 있습니다. fx를 n차수라고 가정했을 때 an x n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정
그러면은 얘는 뭐야? 2의 n제곱 an x n제곱 더하기 점점점이지. 2fx는 뭐야? 2 an xn이죠. n제곱 점점점. 그쵸? 얘네들이 서로 함등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x n제곱의 개수가 몇이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2의 n제곱이랑 2가 같아야 돼요. n이 몇이에요? 아, 그러니까 차수가 몇 차식이구나? 1차식이구나. 그리고 상수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기함수니까. 따라서 결론은 1, 2, 3번에 의해서 fx는 ax인 1차 함수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치? 지금 A에는 몇이다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개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차식만 있는 1차 함수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이 이거야. 여러분 유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해보죠. 이거 이런 형태가 3개 더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럼 뭘까? 그죠? 이거 로그 함수죠? 예, 얘는 로그 함수예요. 결론은. 내가 똑같이 유도해봐요. 로그 함수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 꼴이면은 얘는 무슨 함수? 거꾸로니까 함수에 있는 값을 더했더니 실제 함수 값을 곱해야 된대요. 무슨 성질이에요? 더 했는데 실제로는 곱해야 돼. 지수 함수. 도 헷갈리는데 곱했는데 함수값도 곱하래요. 이게 뭘까? 곱했는데 곱하래.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모르겠으면은 이 과정을 내가 거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 같아? 첫 번째 y에다 0 넣어볼게요. y에다가는 0 넣은 거야. f0은 fx 곱하기 f0이야. 모든 x에 대해서 f0은 fx 곱하기 f0이야. f0은 몇일까? 1.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f0은 fx 곱하기 f0이다. 모든 fx가 다 1이거나 아니면 fx가 1이 아니면은 f0은 fx 곱하기 f0에서 f0들이 다 몇이거나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면 뭐 해야 돼? 0. f0은 0. 얘도 f0은 0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F1 이번에는 곱셈돼 있으니까 x 곱하기 1 하면 x잖아. 그죠? 1 넣어요 y에다가만. fx는 fx 곱하기 f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0이거나 아니면은 f1이 1이거나. 그죠? f1이 1입니다. 그럼 이제 0은 내가 못 만들겠어. 곱셈해서 0 만드는 경우는 서로 0 넣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알겠어. y 대신에 뭐 집어넣어? 역수. x분의 1 집어넣어야겠지 이번에. f1은
fx 곱하기 fx분의 1이에요. 그게 1이에요. 아, fx랑 fx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네? 그럼 서로 역수관계라는 소리는 뭔 소리야? 어떻게 해야 서로 역수관계예요? 아니면 이거 생각해 볼게요. 같은 거 넣어봐. y 대신 x 넣어봐. fx 제곱은 fx를 그냥 제곱을 하래. 이것도 신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차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fx를 an xn 제곱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가정해봐. fx 제곱은 뭐예요? 이해. 아니요. an 그 다음에 x의 2n 제곱. 그렇죠. 근데 fx의 제곱은 뭐예요? fx의 제곱의 최고차항은 뭐예요? 개수가 얘 제곱하는 거잖아. an 제곱 x 2n 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치? 그 얘 개수가 같아야 돼. an이랑 an 제곱이 같아야 돼. an은 몇 또는 몇? 0 또는 1인데 0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이야. 그런데 an은 1인데 이번에는 n에 대한 저거는 존재했어요? 조건이 없어요. n은 아무런 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모든 개수가 몇이면 돼요? 2이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그럼 결론 얘는 뭐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2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n차식이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얘 꼬리. y는 xn제곱 꼴. 그래서 0 넣어도 0이고요 1 넣어도 1이고. 됐지? 근데 이런 형태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유도할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유도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알고 있으면은 내가 꺼내서 쓰기 편하다. 그래서 함수방정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통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다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미적 분원 했죠? 이런 꼴 다 항상 뭐 구하래 맨 마지막에? 미분계수. 그래 미분계수 구하라. 그 다음에 미분계수 구하고 나오면 적분에서 네가 또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적분 fx를 구하시오. 나오죠? 그게 다 뭐예요? 이 함수방정식이 이 꼴인 거를 먼저 유도를 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미분과 적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도를 합니다. 알겠죠? 그때는 미분 계수로 유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걔 미분을 해주면 된다. 됐죠? 그냥 그거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뒤에 함수 방정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쉬고요. 예, 일단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형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예, 26번 6번도? 틀렸는데 고칠 수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같아. 26번? 네. 네. 대입하면 돼. 그래서 한 단씩 맞춰주면 돼. 34번. 일단 fx랑 gx가 저렇게 됐을 때 fgx랑 gfx로 둘러싸인 방의 넓이를 구하시고 해놓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달래요. 이게 fx 그다음에 이게 gx. 자, fx랑 gx 한번 그려보죠. 자, 뭐부터 할까? f 합성 g부터 해볼까요? 자,
자, f 합성 gx면은 gx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0에서 2까지 갈 때 함수값은 0에서 4까지 간다. 1번. 그러면 0에서 4까지 간다를 받아서 fx에다가 0에서 4까지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까지 0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2까지 그려지는 그래프는 가운데까지 0을 갔다가 마지막에 4를 가는 그래프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 2에서 4 가는 그래프는 4에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인 4 갔다가 0으로 떨어지고 0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gfx를 그려볼게요. 자, gfx는 fx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fx를 먼저 봤더니 0부터 2까지는 그냥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0부터 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그래프를 gx에서 그려주면 돼요. 0부터 4까지 그래프를 gx로 그려주니까 가운데 4 갔다가 0 떨어지는 요 그래프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기면은 얘는 2에서 3까지 4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여기 사이에 생기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넓이 계산할 때는 뭘로 구해? 그렇게 구해도 되고 삼각형 2개 구하고 작은 삼각형 2개 빼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저 큰 삼각형의 넓이가 4짜리 2개, 8. 그 다음에 비끝인 겹치는 넓이가 1이니까 그거 2개 빼주면은 6이다.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7. 자, 요거 역함수 표현을 내가 잘 봐야 돼요. 양의 실수의 집합 A에서 A로 가는 함수입니다. F랑 H가 fx를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hx를 유리함수인데 fx 플러스 1, 2fx 플러스 5 라고 정의했고요. g는 f 역함수였어요. 이때 h 합성 g2를 구하시오. 자, 요거 h 합성 g2라고 했으니 그냥 뭐 할 거냐면은 hx 안에 gx를 먼저 집어넣을 거야. hgx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gx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fgx 더하기 1 2 fg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g는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항상 뭐 돼요? 상등 함수 그것이 x가 되겠죠. x를 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5였어요. hgx가 엄청난 간단한 유리함수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2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시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떤 식을 만들어줘야 내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 있죠? 그래서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고 뭐 47번, 55번 이런 거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난도 도전 같이 할 거거든요. 8문제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61번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보세요. 같이 풀어볼 거니까. 함수에 대한 관계식 주어질 때 처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입을 하고 봅니다.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니까 기억은 맞아야 들려요? 뭐죠? 그죠? 기억은 맞죠? 우리가 규칙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짝수들은 다 2로 나눠준 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f1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거꾸로 추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n이 2일 때 그럼 다시 얘가 2인 거니까 n이 4일 때 다시 얘가 3면은 2배 해서 8일 때 계속 2의 거듭제곱 형태면은 f1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겠다. 그지? 그러면 f3은 몇인데요? f3 그 다음 홀수 f1 다음에 홀수 f3이죠? f3은 여기다가 f3은 f2 더하기 1이래요. f2는 f1이었잖아. 아, 얘 더하기 1이구나. 아, f3은 f1보다 1 더 많아요. 근데 얘가 3이면은 n이 6일 때도 그럴 거고요. 12일 때도 그럴 거예요. 오, 이거를 보니까 어때? 이번에는 3 곱하기 2의 n제곱 꼴이면 또 4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은 1이 나오고 요 값은 2가 나오고 또 다른 값도 있겠죠? 얘만 나오는 거 아니라 어떤 것도 나와? 얘가 4였을 때 뭐 예를 들어 n이 5였을 때
F5면요 F4 더하기 1이니까 아 여기다가 하나 더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F5 F10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8에다가 1 더한 값도 F9 F10 아니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데 무슨 규칙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센스라고 해야 되는데 얘를 잘 보시면은 아니 1을 몇 번 곱해도 똑같은 1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진법으로 쓰여진 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진법으로 쓰면요 1은 1이고요 2는 10이고요 4는 100이고요 8은 1000이에요. 그러니 얘는 이진법으로 쓰여진 1의 개수예요. 그러면 왜 3하고 5하고 9는 그렇게 돼? 3은 11이고요 5는 101이고요 그 다음에 6도 110이고요 그 다음에 9도 1001이거든요. 걔네들은 다 2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이라는 친구는 원래는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11을 저기로 표현 주면은 8, 4, 2, 1이니까 1011이죠? 네,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럼 니은도 쉽게 풀 수 있어. 아, 이게 m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m자릿수에 1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이었다가 그 다음에 k자릿수에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1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항상 니은이 맞네요. 그럼 디귿은 이제 그렇게 되는 50 이하의 n은 15개다. n이 2개가 되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네. 그럼 얘는 이제 진법을 알아야 디귿을 풀 수 있어요, 사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건 이제 조합이야. 개수니까. 자, 50 이하를 다 이진법으로 나타내면은 몇 자릿수예요? 이진법으로 나타낼 때. 2의 몇 제곱까지 가죠? 50. 2의 5제곱까지 가죠. 그죠? 2의 6제곱은 안 가니까. 2의 5제곱까지 갔다는 거는 2의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0제곱까지 6자릿수예요. 우린 이 6자릿수 중에서 1이 2개. 1이 2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두 자릿수 중에서 1이 2개인 거는 000011이라고 가정해도 되겠지? 그러면 몇 개 있을까? 6개 중에서 그냥 1이 들어갈 자리 2개 고려해주면 되겠죠? 대신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최대값으로 하는 110000이 50보다 작은지만 확인해주면 돼. 근데 얘는 32 더하기 16이니까 48이어서 50보다 작죠? 그러니까 모든 1이 2개 있는 6자리 수는 다 50보다 작으니까 몇 개? 60이 15개 나온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네, 디귿도 맞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 방정식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2분의 n 돼 있어. 그러면은 2로 계속 나눴으니까 이게 거듭 제곱과 어떤 관련이 있구나. 그거를 조금 더 확진해주면은 이진법하고도 관련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3분의 n이면은 3의 거듭 제곱이니까 3진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진 수에 따라서 진짜 이진법인지 아니면은 조금 변형한 이진법인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숫자들을 파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진법을 생각을 해주면은
그럼 찾기는 쉽다. 네, 그래서 풀어봤고요. 62번. 요거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왔죠? 그럼 풀면 돼요, 계속. 일단 가를 보니까 x가 1일 때 한번 집어 볼게요. 자, 어쨌든 함수 값이고요. 얘도 어쨌든 함수 값이에요. 이제 둘을 더했는데 2가 나왔어요.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둘 함수 값을 더해서 2가 되려면 둘 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라는 소리인데 f1이 1이면은 f1은 1이고 f 역함수 1도 1이니까 성립하죠. 그럼 두 번째 2도 그렇게 되는지 볼 건데 얘는 이제 둘이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미 역함수는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은 써버렸어. 그럼 f2는 더 이상 1로 못 가요. 그래서 2부터 갈 수 있는데 함수값이 2이어야 최소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3도 3이에요. 결론은 1은 1, 2는 2, 3은 3이었다. 그럼 F4, 5, 6만 내가 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F4는 4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F4가 5이고 그 다음에 F5가 6이고 F6이 4일 때 그 다음에 F5가 4이고 F6이 6일 때랑 F4가 6인 거랑 F5가 4일 때 F6이 5일 때 F5가 5일 때 F6이 4일 때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F6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F6이 가장 크면은 좋을 것 같아. 왠지 L일 것 같아. 그 다음에 F 역함수 사니까 누구야? 너네. 그죠? 그 다음에 F5는 몇이야? 너네. 그죠? 6 더하기 6, 9니까 54죠? 그치?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값도 비교해보면 돼요. 4는 5 더하기 몇이야? 6이니까 10이니까 44? 그죠? 얘는 5 곱하기 F 역함수는 몇이야? 5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6이었구나. 어쨌든 계산해서 나오면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몇 나오냐? 5랑 그러니까 5, 45. 그다음 얘는 4인데 6이고 F5도 그러니까 44. 뭐 하나 48 나오던데.
아무튼 최대값은 54가 나온다. 네 가지 그냥 비교해서. 그지? 그래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이랑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함수 관련한 문제고요. 63번 합성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요. f 합성 fx가 x가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그리고 있죠? 자, fx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 2, 1, 2. 자, 처음에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0부터 2까지 가는 요 m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이미 우리는 4등분을 더 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2까지 먼저 가고 1 가고 2 가고 1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터 1까지 내려갈 때는 우리가 V자 요것만 그려주면 되겠네. 0 같다, 2 같다, 1 같다만. 그래서 가운데 하나 찍어주고 0 같다, 가운데 2 같다, 그 다음에 1 같다만. 그 다음에 3번은 다시 1에서 2로 가라는 함수값, 즉 1 같다, 2 같다, 0 같다를 한 번 더 그려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2분의 3까지. 그럼 여기 또 반절 채워서 1 같다, 2 같다, 0 같다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2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m자를 그려주면 되니까 이것도 4등분을 해서 4 갔다가 1 갔다가 2 갔다가 0 갔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얇은 거 양쪽 2개 있고요. 두꺼운 거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놈이 fx니까 이제 y는 x 한번 그어주면 돼. y는 x는 1,1 지나고 2,2 지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직선을 쫙 그어보면은 이건 당연히 점이니까 이 교점 하나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는 꼭지점이 없네요. 됐죠? 자, x가 0 이상 2 이하니까 0 포함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얘는 9개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 합성함수 안 그려도 됩니다. 합성함수 안 그리고 풀어보는 것도 알려줄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y는 fx에 전부 다 fx를 씌워보세요. 씌우면 fy는 fx입니다. 이게 바로 fx. 잠시만. 그러면 fy가 fx면은 fy가 x가 되는 친구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지? 그럼 나는 얘를 이제 씌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y는 fx거든. fx를 씌우든 말든 어차피 함수는 그대로였는데 내가 fx를 씌우다 보니까 fy는 요 함수처럼 바뀐 거고 우리는 걔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파란색과 이 주황색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근데 이 주황색은 그냥 그대로 그려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fy는 x가 뭐야? 우리가 x, y를 서로 바꿨지?
그치? 그것은 서로 뭐라고 해요? 이것도 역함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fx와 f 역함수예요.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켜서 여기다가 m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세면요, 3개, 그다음에 여기도 3개, 여기 3개, 오케이, 9개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저거를 3번 하래. 이거의 개수 물어봤다는 거는 야 3번은 너무하다. 어떻게 하자? 하나는 넘기자. 역함수는 대칭시켜주면 되고 합성함수 한 번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개수구나.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넘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내려까지 뭐 나올지는 않겠지만 4번 합성해서 x가 되면은 그거는 또 그렇고. 자 64번 하고 쉬면 되겠네요. hx가 f 더하기 g인데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0 더하기 g20의 값을 구해봐라. 요거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공통점을 보니까 다 fx 안에 집어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식에 x 대신에 hx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fhx가 뭐다?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x 대신에 hx를 집어넣을 거예요. hx는 fhx 더하기 ghx겠죠? 근데 이 친구가 gx예요. 이 친구는 fx예요. 순서만 바뀌었네. 뭐랑 똑같아? hx예요. 그러면 hh가 h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는 뭐예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그럼 역함수 존재하면은 내가 양변에 h 역함수 씌우세요. 그럼 뭐 나와요? 씌우란 소리야. 자, 얘가 여기에 h 역함수를 씌우세요. 하나 없어지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hx고 우변에는 x입니다. 얘 그냥 x입니다. x. 그럼 얘가 x야? 그럼 나 조건을 다시 보니까 얘가 x야. fx는 gx야. 오케이. fx는 gx야. 근데 fx랑 gx를 더해주면은 x래.
아 그럼 얘네들은 다 몇 분의 x? 2분의 x였구나. 그지? 그래서 얘들 10 넣고 5, 20 넣고 하면은 15가 된다. 그래서 내가 모양을 잘 보고 어떤 거를 집어넣고 어떤 걸로 합성을 하고 어떤 걸 역함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됩니다. 됐어요. 자, 5, 6, 7, 8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세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면요. 우리가 fx가 반드시 x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얘 무조건 얘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 fx 한 번 더 하는 것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반대 경우 써볼게요. 만약에 fx가 x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가정을 하자. fa는 b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fb가 되죠. 그리고 좌변에 넣은 fa는 그냥 뭐가 돼? b가 되나요? 맞아?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될까? 걔는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곧바로 FA는 A일 필요는 없어요. FA는 A라고 하자. FX는 X니까 FA는 A 그러고 내가 넣자마자 같을 필요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다르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합성함수를 한 FB도 B랑은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뭘로 비교할 거냐면은 여기가 만족을 시키려면은 무조건 항등함수 라인은 존재해야 돼. 그래야 저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는 x인 원소가 한 개일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 2, 3과 1, 2, 3이 있었다고 했잖아. 내가 1이 항등함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랑 3은 항등함수가 아니라고 내가 가정을 해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모든 함수값은 1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F2도 어디로 가야 돼요? 1. 그렇죠. F3도? 1.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래서 원소가 한 개인 형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항등함수 라인이 굳이 1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여도 되죠. 그럼 3이어도 되죠. 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그렇지. 2번. 그럼 이번에 항등함수 라인이 2개 있을 수도 있죠.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2, 3, 1, 2, 3, 2. 자, 예를 들어 1하고 2가 각각 항등함수 라인이라고 치자. 그럼 F3은 어디로 가야 돼? 다 되죠. 다 돼요. 그러니까 어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2가지가 있습니다. 3이. 근데 각각 몇 개에 대해서 3C, 2. 내가 원소 2개를 항등함수 라인으로 골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3가지여서 6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모든 원소가 항등함수일 때 그때는 그냥 3C, 3 고르는 거겠죠? 그렇죠? 항등함수 라인.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그러면 3가지, 6가지, 1가지니까 총 10가지의 함수가 나온다. 돼요? 확장을 해봅시다. 이거는 3개짜리여서 여러분 그냥 끄적이면 풀 수 있는데 1, 2, 3, 4 4개짜리에 대해서는 그럼 몇 개 될까? 이제는 조합 문제예요. 경우 나눴어요.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65-1이라고 할게. A를 1, 2, 3, 4라고 하면 fx는 몇 개일까? 자, 똑같이 경우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한 개요. 일이 같다고 가정해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1로 가. 그럼 파란색은 한 가지, 모두 다 1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4시 1, 더 4가지. 그지?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숫자가 바뀌어도 풀 수 있습니다. 2개가 라인이에요. 2개가 라인일 때 여러분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1, 2가 라인이라고 치면은 자 3, 4가 1, 2를 갈 건데 몇 가지 가능할까요? 두가 3이 아, 몇 내가- 가지 갈 수 있어요? 2가지. 상관없죠. 1, 2 어디를 가든. 네. 그치?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항등함수 된다고 했잖아요. fx, fx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이 갈 수 있는 건 2가지랑 4는요? 3이 1 갔어. 그럼 4는 1 못 가? 네. 그럼 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4도 그러면 몇 가지예요? 2가지. 2가지예요. 아, 3, 4 2가지씩이니까 4가지씩 나오고 근데 내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4 곱하기 4, C2 6, 4, 24 그렇지? 나 이제 식만 쓰면 돼요 이런 거. 그럼 세 번째 1, 2, 3, 4 중에서 3개가 갈 거예요. 3개가 가면은 1, 2, 3이 갔다고 치자. 4는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4가 이제 3군데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4C 3 12 마지막 4개짜리는 그냥 한 가지 곱하기 4C 4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식을 여러분도 쓸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개수는 무조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쌤이 함수의 개수 따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로 풀 수 있으니까.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합성함수가 함수값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2가지 나눠서 굳이 바로 적일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결론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 자, 됐으면은 66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해봅시다.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F형은 0이다. 어떻게 할까?
0 대입. 그렇죠. 0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x, y에 아까 명령을 대입을 해주면요. 자,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저 가에서는 f0은 항상 없다 그랬어. 0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f0이 하나가 f0 두 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f0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요놈의 결론이 f0이 0이죠. 기억 맞아요. 그럼 니은 맞을까요? 네. 니은 f0은 0일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나에 있는 식을 y 대신에 뭘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x로 내가 바꿔줘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면은 그러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f0 이하다.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뭐야? 지금 이거 뭐 니은 잘못 썼네? 마이너스. 얘를 넘기면은 성립을 하죠. 니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디귿 fx는 x다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몰라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fx는 무조건 x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부등식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 f0이 0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가에서 일단 fx는 x 이상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디선가 fx는 x 이하다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여기 이게 어디서 나올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요 가의 문장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x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이상이라고 되겠죠? 근데 f 마이너스 x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니은에서 뭐였어요? 이거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fx보다. 그쵸? 이므로 내가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연립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x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x 가운데를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약분해 주시면 어때? fx가 x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fx는 x 이상이면서 작거나 같으니까 항상 fx는 x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뿐만 아니라 x 자기 자신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이 부호가 잘 바뀐다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기억하는 디귿입니다. 자, 67번 집합의 개수예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치역 또한 z래요. 그렇게 되기 위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저 화장실 빨리. 아실? 왔다.
자, 한번 볼게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1, 2, 3이고 y는 1, 2, 3, 4이고 z는 1, 2로만 갈 거예요. 자,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함수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대응이 될 수가 없죠.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함수나 그냥 잡을게요. 자, 일단 f의 개수 몇 개예요? f의 개수. 자, 사실 f1이 갈 수 있는 것 4가지, f2도 3가지, f3 2가지, 우리의 4p3입니다. 그래서 24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치역이 z가 나오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친구는 바로 이 y의 온 함수값들이에요. f의 치역들. 걔네들 3개가 1, 2를 다 어떻게 가야 돼? 그거 골고루 가야 되겠죠. 그치? 골고루 간다는 거는 일단 얘네들은 갈 수 있는 곳이 2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중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를 뺀다? 2가지. 그렇지. 그래서 G는 2의 세제곱에서 2가지를 빼니까 6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다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G의 개수를 전부 다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F1, 2, 3이 아닌 나머지 G 원수 정의역이 사실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걔는 합성함수 영향 안 끼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해줘야 돼요? 2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12 곱하기 24여서 답은 188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걔는 지금 합성함수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 세해주면 되겠구나. 자, 마지막 68번입니다. 이것도 함수 방정식인데요. f AFB는 BFA래요.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F는 1대1 함수. 얘는 FFX는 X. 디귿 F 역함수는 FX.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대1 함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1대1 함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또 식이 다르죠. 1대1 조건 x1과 x2가 다르면은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조건이죠. 나 그거 이용할 거야. 근데 A, B는 다 양수입니다. 함수값도 양수예요.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정할까요? A랑 B는 사실 같아도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니? 아니죠. 그냥 임의의 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A랑 B를 내가 두고 볼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자를 정해줘야 돼. A랑 또 다른 A랑 그런 식으로. 아니면 B랑 또 다른 B랑.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A를 한번 볼게요. A1과 A2가 다르다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F A1 FB가 B F A1이 될 텐데 얘가 F A2 FB 즉 B F A2와 다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A1과 A2가 달라요. 그럼 결과값인 BFA1과 BFA2가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이 다르면은 1대1이죠. 그러면 FA1과 FA2가 다르면 되겠네요. 그죠? FA1과 FA2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꾸로 주문하셔도 돼요. 대우로. 함수값이 같다면은 A1과 A2는 서로 같았다. 그러면 그냥 함수값이라고 그냥 볼까요? 반대로 주문합시다. 그게 더 편하겠다. FA1이랑 FA2랑 같다고 가정했을 때 A1과 A2는 무조건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럼 양변에 B를 곱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식을 만들었으면은 A1FB랑 A2FB랑 서로 같네요. 그렇죠? FB는 근데 어떻든 같은 양수값이잖아. 0이 절대로 아니지. 그럼 0이 절대로 아니니까 무조건 A1과 A2는 같아야겠죠. 이걸로 증명하니까 조금 더 편하겠다. 그치? 그럼 그 과정을 B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A, B는 서로 맞바꾸는 과정이니까 사실 상관없긴 한데 B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1대1 함수가 나와요. B도 한번 해봐. B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FB1이랑 FB2가 같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FA 저거랑 B1 얘는 똑같으므로 B1 FA랑 B2 FA는 똑같다. A도 양수니까 무조건 B1, B2는 같아야 된다. 얘도 똑같이 성립을 하겠네요. 이 두 개에 의해서 기억은 성립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됐어요? 자, 1대1 해결했어요. 그 다음 니은 어떻게 해? 아니 FFX를 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함수 방정식 FA, FB는 B, FA에다가 또 양변에 FX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F, F, A, F, B 우변은 F, B, F, A 근데 임의의 실수,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F의 A, F, B는 거꾸로 B, F, A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란색에서 씌운 이 친구는 A, B가 아니라 B, A를 넣은 거죠. 그럼 내가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A, F, B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보니까 잠시만 내가 흰색으로 쓴 이 친구를 집어넣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나오네. 어차피 A, F, B도 양의 실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x라고 취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즉 fx는 x다. 니은도 성립하네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면서 합성함수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소리는 결국 그런 소리일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함수가 어떻게 존재한다? 양변에 f 역함수를 씌우면 fx는 f 역함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왜? 기억 때문에. 기억에 의해 역함수 존재. 그래서 기억 있는 것은 다 맞습니다. 함수 방정식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전혀 생각하기 힘든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래서 숙제는 물론 권한도 같이 했지만 124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1월 23일 그 다음에 때는 124페이지 그 다음에 오답은 오늘 할 게 딱히 없네요. 그죠? 오답은 오늘 검사할 거고 124페이지만 잡고 30분까지죠. 자, 그러면 지금 한 10분 남았죠? 선생님이 8문제짜리 프린트가 있는데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 한 거 어떡해요? 뭐 하는 거? 그 앞에 명제. 명제 권한도? 아니 저 너 안 한 거? 네. 해와. 했어? 네? 문제 풀었어? 좀 아까 네. 시점 현재까지. 명제? 아. 잠시.